네, 12월 18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슈 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인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핫 키워드 4개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정용진, 한미 약품, 삼성전자 순서입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간밤에 한때 10만 8천 달러를 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 씁쓸하죠. 못 샀으니까 포모도 오고 그러는데 일단 상승 요인부터 보겠습니다. 사신 분들은 좋아하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사흘 연속 일간 기준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10만 8천 달러 넘어섰다가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10만 5,80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상황인데 일단 내일 하루 뒤인 이제 내일이죠. 미국의 FOMC 연방시장공개위원회 앞두고 있는 점 살펴봐야겠습니다. 이 시장의 기준금리가 미국에서 내려가면은 성장주라든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높아지게 되는데 시장의 중론은 현재 미국 기준금리가 이번에 0.25%포인트, 그러니까 25bp 내려갈 것이다라는 점입니다. FOMC가 내일 새벽 3시 40분부터 저희가 동시통역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이기도 하고요. 또 미국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인사인 트럼프 공화당 측 후보가 당선된 이후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보유량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관측도 비트코인 상승세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공화당 측의 상원 의원 한 분이 이 법안 하나를 제안을 했는데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보면은 재무부가 5년 동안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100만 개까지 미국 정부가 갖고 있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다만 이 안은 의회 지지 아직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트코인 강세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많아서 이 관련주로 꼽히는 마이크로스트래테지라는 기업이 나스닥 100에 오는 23일 편입되기도 할 정도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보면은 투자 대기 자금으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월급 통장 같은 데 들어가는 빠르게 뺄 수 있는 요구불 예금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구불 예금이 그동안의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연말 사이 급증했다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요구불 예금 동향 보면은 5대 은행 기준으로 요구불 예금 잔액이 13일에서 16일 넘어가는 이 짧은 사실상 하루 만에 2조 원 가까이 빠졌습니다. 사람들의 은행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건데 투자처로 가고 있다는 건데 비트코인이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돈이 실제 가는 곳이 증시가 아닌 가상자산이 될지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요 비트코인으로 갈 돈이 우리 국내 증시로 막 유입이 활발하게 되면 좋겠는데, 간밤에 이 변동성은 굉장히 큽니다. 간밤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가가 또 떨어졌죠. 차익 실현 매물로 나오고요. 우리 관련 종목들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들도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정용진 이렇게 세 글자를 내놨단 말이죠. 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아들하고 친분이 있는 건 알았는데 오늘 밤인가요? 그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 자택에 가서 잠을 자고 온다고 합니다. 보통 친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않는데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건 사실 이례적이라고 볼 그렇죠. 수가 있죠. 그 정도로 지금 친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사실 예정된 행사이긴 한답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이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일정이라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번 소식에 따라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의 이 친분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시점상으로도 좀 그렇고요. 재계에 따르면은 정 회장이 현지 시간 19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에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마라라고에서 이제 지내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는 호영호제할 정도로 지금 친분이 있다고 하고 종교도 같아서 이제 종교 활동도 같이 할 정도로 지금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시점상 정 회장의 방미 일정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과 이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다니다 보면 거실에서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때 마라라고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 트럼프 당선인이 19일 날 그 마가라고 하죠. 그 트럼프 당선인의 그 후원에 만찬 행사가 있답니다. 자택에서 있기 때문에 자택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마 만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 대선 이후에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최초의 기업인이 정용진 회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의 행보에 따라서 가상자산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관련 산업 주가가 많이 흔들리는 움직이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황이라서 더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이끄는 신세계그룹 자체의 사업 구조가 내수 위주이기 때문에
이번 회동이 정말 사업적 시너지가 실제로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함께 보여야겠죠. 사실 말하라고 행위, 정 회장의 말하라고 행위 이번에 공개된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현지 네트워크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게 하나가 있었는데 신세계그룹의 미국 F&B 사업 행보에 변화가 있지 않나 이거 한번 따져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해부터 미국 뉴욕 맨해튼에 추진이 되고 있던 초대형 프로젝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F&B 관련 프로젝트 중에서 아마 동부에서 가장 큰 규모의 푸드코트가 지어지는 사업이 하나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현대백화점도 그렇고 신세계그룹이 사실 참여 의사를 계속해서 밝혀왔었거든요. 물밑에서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인을 해보니까 최근에 강달러 때문에 이 대외 환경 변수 때문에 국내 기업들은 지금 여기 프로젝트 의사가 좀 많이 되겠죠.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동부 진출 행보가 조금 신세계그룹 측에서는 동력을 잃은 상황이라고는 하던데 다른 한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긴 하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하면은 이번 회동 자체가 신세계그룹 사업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것은 아니겠지만 투자 심리는 또 실제 사업과 다른 측면이 우리나라 증시에는 확실히 있지 않습니까? 이 장 마감 이후에 알려졌던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회동 소식이 오늘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살펴볼 부분이겠습니다. 네, 웬만한 정치 테마주보다는 훨씬 가깝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기는 합니다. 다만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PBR 주가 순 자산 가치 많이 낮죠. 예, 지금 0.16배인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이번에는 오너 리스크가 큰 한미 약품입니다. 한미 사이언스의 자회사인데 주총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 이제 주총이 열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미약품이 최근 주가가 5거래일 가운데 4일 연속 상승했다가 어제 잠깐 소폭 하락 마감을 했죠. 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인 이 장남인 임종윤 현미사이언스 이사와 차남인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가 한편에서 또 반대편에서 어머니 송영숙 현 한미약품 회장이 있는 사자연합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임시주주총회가 내일입니다. 이 하루 앞두고 경영권 분쟁 구도의 변화가 지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우선 내일 한미약품 임시주총에선 형제 측이 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임시주총 안건이 기존의 사자연합 측, 그러니까 어머니 측의 사내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담고 있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승기가 기울었는데 이 이후에 형제 측의 장남인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사자연합 측의 분쟁을 이제는 해소하자면서 대화를 요청했다는 소식이 이후에 들려왔습니다. 임 이사가 분쟁을 일단락하는 조건으로 북경 한미약품 경영권을 원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고 이것과 함께 경영권 분쟁의 한 축이었던 이 장남과 차남 형제 연합의 사이가 분열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잘 보면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고 장남 측이 이 북경 한미약품 경영권 달라고 했던 제안이 임종훈 한미사이언스 대표와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형제 연합에 만약에 균형이 생겼다면 1년 가까이 진행된 경영권 분쟁이 결국 사자연합의 승리로 기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일시적으로나마 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는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거의 끌었으니까요. 1년 가까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뭐 순이익도 감소하고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전 국민이 물려있는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10조 원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제 54,200원인가 예, 이게 웬일입니까? 떨어졌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향후 전망 조금 좋지 않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다면서요? 많습니다. 이번 주에 증권사에서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에 대한 하향 리포트가 많이 나왔습니다. 투자 의견은 계속 매수였고 그러니까 8만 원 이렇게 봤다가 이제 7만 원대 정도로 내려오는 곳들이 많은 건데 증권가에서 중요한 건 논리겠죠.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보면은 지금 상황 보니까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과 내년 실적이 기존의 우리 증권사들이 봤던 전망보다 많이 좋지 않겠다라는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전망을 많이 내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은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보다도 2조 원 넘게 깎은 8조 4천억 원으로 다시 재추정을 했고요. 다울투자증권과 IB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이 추정치를 각각 8조 2천억 원, 7조 4천억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 삼성전자 사업부 가운데 이번에 디스플레이는 그래도 괜찮겠지만 반도체 부분 DS와 그리고 스마트폰 모바일 사업부 있는 MX가 생각보다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중에 어떤 것들이 좀 좋지 않은 지표였냐 봤더니 삼성전자의 D램 비트그래스, 그러니까 비트그래스라고 하면은 메모리 용량으로 환산해서 관련 부문의 메모리 성장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분기 기준으로 8% 줄어들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주가가 오른답니까? 지금 안 좋은 소식 속에 그래도 좋은 소식을 찾자면 삼성전자 주가는 하반 경직성이 있다라고 여의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만 원 이하로 더 떨어지는 일은 많이 없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기 때문이고 영업이익도 지금 절대적인 수치가 아주 나쁜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그럼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하려면은 결국 D램 판매 단가가 높아져야 되고 HBM과 같은 고부가 제품 경쟁력이 확보돼야 된다. 여기에 이견은 없습니다.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삼성전자 반도체 특히 파운드리 부문이 새로운 고객사 계속 찾아서 시장의 걱정을 좀 줄여줘야 되는데 현대자동차의 자율주행차용 반도체를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서 맡아하는 방안을 타진 중이라는 내용이 한국경제신문에서 오늘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져야 시장의 투자 심리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자 한국경제신문의 단독 보도가 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슈레이더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